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화의 두 번째 방법론으로서 계층적 군집화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불리형 군집화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민즈 클러스터링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계층적 군집화, 그 중에서도 상향식 군집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층적 군집화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군집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계층이 존재하는 트리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묶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덴드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시각화된 결과물로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덴드로그램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의사결정 나무처럼 트리처럼 생긴 이 다이어그램인데, 이 데이터를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시퀀스를 기록해둔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불리형 군집화는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군집 하나, 둘, 셋,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찾는다면, 계층적 군집화는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작동을 하냐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B하고 C라는 객체가 묶여서 먼저 BC가 되었고요. D하고 E가 묶여서 DE라는 세부 군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동안 A하고 F는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D하고 E의 군집과 F가 합쳐져서 DEF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DEF와 BC가 합쳐져서 이렇게 또 다른 더 큰 군집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A까지 합쳐져서 최종적인 군집이 만들어지는 이 절차를 그려놓은 게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덴드로그램입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과는 다르게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덴드로그램을 한 번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덴드로그램이 한 번 만들어지면 군집의 개수가 사용자가 원하는 군집이 몇 개이든지 간에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 얘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데이터로 보시면, 여기서 아까 그림이 약간 설명하기에 그 다소 오류가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좀 더 자세히 정확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빨간색이 병합이 된 순서이고요. 검정색이 실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이만큼의 거리를 가진 1번, 3번 데이터 포인트가 처음에 병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 덴드로그램에서 1번과 3번이 이렇게 병합이 됐고요. 높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덴드로그램의 높이가 두 군집 사이의 거리입니다. 디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2번 데이터 포인트와 5번 데이터 포인트가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얘는 1번과 3번 사이의 거리보다는 2번과 5번의 거리가 살짝 더 멀었기 때문에 높이는 조금 더 높게 표시된 거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5번과 4번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2, 4, 5번과 1번, 3번이 병합이 되는 게 요 네 번째 스텝입니다. 이렇게 병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6번까지가 병합이 되면 여섯 번째 스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볼게요. 아까 군집의 개수를 사전에 정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용자가 나는 군집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덴드로그램을 보면서 군집 3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컷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컷을 해주면 1, 3번 군집 하나, 2, 5, 4 군집 하나, 6번 군집 하나가 생기겠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4개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다시 이 덴드로그램을 건드리지 않고, 덴드로그램을 다시 구축하지 않고 만들어진 덴드로그램에서 이 커팅 포인트를 낮춰주면 1, 3 군집 하나, 2, 5 군집 하나, 4번, 6번 이렇게 군집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덴드로그램을 한 번만 그려 놓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의 군집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계층적 군집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장점은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어떤 그 클러스터의 개수도 사전에 가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덴드로그램을 한 번만 그려 놓으면 적절한 높이에서 커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의 군집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이 덴드로그램의 높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통 체계, 탁소노미라고도 부르지요. 뭐 중학교 때 별 생각 없이 외웠던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텍소노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텍소노미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혹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 텍소노미가 찾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적 군집파의 두 가지 대표적인 타입으로는 상향식 군집파와 하향식 군집파가 있는데, 상향식 군집파는 원래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유사한 군집들을 묶어가는 방식이라면, 여기서 보시는 하향식 군집파 디바이시브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이고요. 군집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군집을 직접 영역을 쪼개가면서 구분해가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향식 군집파보다는 상향식 군집파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도 상향식 군집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향식 군집파의 개념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의 군집에서 출발을 해서 비슷한 것들을 묶어가면서 군집의 개수를 축소시켜서 마지막에는 하나의 군집만 남는 것이고요. 하향식 군집파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의 군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영역을 분할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모두 군집이 되었을 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향식 군집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유사한 객체들을 묶는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 묶을 때의 기준은 바로 가장 가까운 두 집단, 소집단 또는 객체를 묶는다입니다. 결합을 한다는 건데, 병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객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일정 수준이 이제 특정한 집단들끼리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계층적 군집화가 갖는 최종적인 군집의 결과물의 속성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원래 용어는 이게 아닌데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용어로 설명을 하고요. 실제 실습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뒤에서 다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오른쪽에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중간 결과물들이 소그룹들이 있을 때 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경우의 수가 총 16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가 4개가 있고요. 여기에 4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리는 4 곱하기 4 하면 16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짧은 것을 mean distance라고 정의를 하고요. 가장 긴 것을 max distance라고 정의를 하고요. 모든 그 거리의 평균을 그룹 에버리지 디스턴스라고 정의를 하고, 먼저 센트로이드를 구한 다음에 각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걸 between centroid dista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실습에서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미니멈 디스턴스는 링키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싱글 링키지가 미니멈 디스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집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짧게 나오는 것이고요. maximum distance가 complete linkage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average linkage와 centroid linkage는 average와 centroid라는 용어가 같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 실습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word metho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거리 계산을 어떻게, 이제 거리라는 개념 또는 두 집단 사이의 유사도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 어떤 이 집단이 병합되기 전과 병합된 후에 분산의 개념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있는 네모하고 동그라미, 파란색 네모와 주황색 동그라미가 포인트가 4개가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무게중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병합되기 전에는 총 각각의 이 센트로이드 무게중심과의 거리의 제곱합 sum of squared error를 계산을 하면 전부 1이 4개, 오른쪽도 1이 4개에서 8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병합을 했다라고 치면 밑에 있는 세모가 이제 무게중심이 되고요. 병합됐으니까 각각의 객체들과의 거리를
다시 계산해서 제곱을 해보면 45가 됩니다. 그러면 병합 후에 sum of squared error가 병합 전보다 얼마나 커졌느냐? 그러면 이 커짐의 정도가 가장 작은 것, 다시 말하면 병합 후에도 sum of squared error가 낮게, 작게 유지되는 게 먼저 병합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word distance는 병합 후에 sum of squared error인 45에서 병합 전에 sum of squared error인 8을 빼서 37로서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층적 군집화의 프로시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모든 데이터 포인트는 각각의 개별 군집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클러스터의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필요한 거는 이제 proximity matrix 또는 distance matrix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n개의 개체가 있을 때 이제 다이아고널은 뭐 자기 자신이니까 제외하고요. 최소한 이만큼의 사이즈 2분의 1 n-1만큼의 객체가 이제 n-1, n-2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5의 n 제곱만큼의 이제 그 복잡도를 갖게 되는데, 요 트라이앵글, 어퍼 트라이앵글 또는 로어 트라이앵글에 해당하는 이 프록시미티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가까운 두 개의 클러스터를 병합을 하고요. 투 클러스터를 병합을 한 다음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클러스터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하는 게 바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절차입니다. 이걸 예시로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데이터 포인트가 4개만 있다라고 쳤을 때 A, B, C, D와 A, B, C, D 사이에 디스턴스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A하고 D 사이의 디스턴스가 2로서 가장 짧죠. 그럼 A하고 D를 묶어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이는 2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AD가 하나의 객체가 되었고요. 그 사이의 거리를 여기서 AD하고 B를 이제 거리를 계산할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아닌 아까 보여드렸던 싱글 링키지나 컴플리트 링키지나 word distance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AD라는 소집단과 C가 가장 가까우니까 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높이는 3이 되고요.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게 이제 B하고의 디스턴스 10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없어지고 덴드로그램은 끝까지 완성이 돼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나는 군집이 3개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곳에서 커팅을 하면 A, D, C, B라는 세 군집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클러스터가 그 계층적 군집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군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의 하나의 예시로서 100개의 영화의 시놉시스들을 가져다가 자연어 처리 측면에서 어떤 단어들이 비슷하게 쓰였는지를 한번 해본 이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2차원상으로 군집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시각화를 한번 보여준 게 이 페이지의 그림이고요. 실제로 군집화를 했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크게는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군집으로 구분을 했을 때 내용이나 어떤 그 장르 측면에서 잘 묶이는 것 같더라라는 게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층적 군집화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